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아무 말 할 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쏘쏘하네요. 정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3,165포인트거든요, 코스피가. 이 수치를 이제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루에 0.1%도 안 움직이는 껌딱지 장세입니다. 네, 1월부터 지금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전에 한 박스권 장세를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저희 박스권 오래 한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아직 4개월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활기찬 장이에요. 그 전에 상승세를 이제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도 좀 지겨워지네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네. 그 오리가 발을 젓듯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쉬고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핫했던 주식이 특히 큰 폭으로 지금도 계속 많이 빠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음식료 업종이라던가 뭐 네. 일부 업종들은 많은 상승세를 지금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하고의 대화에서 첫 번째 초반전부터 난타전했어요. 대담하는데 그 얘기를 했지. 그 사실은 그 제 속마음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전문 투자자들이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기 실적단으로 해먹자는 거야. 네. 근데 나는 사실 저도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라는 거는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동참하면서 쭉 가는 건데 분기 단으로 이익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투자가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업 투자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주식 투자하지 말고 기업 투자를 하라고, 주식 투자라는 말은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 그걸 버리셔야만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일종의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안내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실상 저 자신에게 봤을 때 저는 트레이더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더는 스케일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이상 거래를 하는 거니까 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통은 평균적으로 1년 안에 거래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미국의 대가들이 말하는 그런 투자하고 좀 다른 트레이딩인데 한국적 상황이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 경기에 민감한 나라 전체가 경기에 민감해서 순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핑계같이 보이지만 근데 맞는 개인 얘기죠.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렵고요. 좋은 기업 중에 저평가된 기업을 몇 년간 쭉쭉 끌고 가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수익률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길게 가져가도. 개인들은 저기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그러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전문 투자자들 입장은 서로 간에 뭐랄까 겨루기 비슷한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연수익률이 얼마고 연수익률 누적이 얼마고 몇 년간 연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평가받는 그걸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투자의 시계열이 뭐 1년 6개월 이런 정도로 좀 짧아지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짧은 것도 많잖아요, 사실. 1년 6개월도 업계에서는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5월, 1년. 1년, 5월, 6개월. 네,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 5월, 6개월을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안짝으로 보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거보다 월등히 빠른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돼. 많죠. 안 돼. 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0.8% 오른 데 비해서 코스피는 조용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46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2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8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수했습니다. 환율 보면 살 때 됐는데 계속 나갑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2,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수했고요.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건설주였습니다. 네. 건설주가 한 2.8% 정도 업종 네. 상승률을 보였고요. 정책 발언이 있었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대책 때문에 건설을 보였습니다. 26일에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6대 방안은 뭐냐?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 간소화, 네,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노후 지역은 신규 구역 지정,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7층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완화하고요. 매년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하겠다. 네. 네. 이게 6대 방안이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주택 가격의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오늘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현대건설이 제일 많이 또 올랐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도 목표가는 기존에 5만 8천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27%나 한 방에 상향시켰습니다. 네. 아직 근데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6만 1천 원입니다. 네. 이것 대비해서 한 20% 정도 케이프가 전망치가 높은 편이고요. 예. 케이프의 언급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향후 원전 사업 수주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택 분양 물량도 역대급인 5만 2천 세대라서 이익 성장 기반을 마련을 했고 해외 저가 수주 우려도 사라졌다라고 네.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그냥 초기에 저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네, 부동산 전문가가 양평 갔겠습니까? 그렇죠. 못 돌아와. 주식으로 상당한 성공을 이뤄야 주식으로 30억, 50억은 좀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좀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나는 뭐든지 살 수 있지만 요걸 산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 올라올 수 있지. 함부로 못 올라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입장이라서 제 쪽은 믿지 마시되. 근데 그 느낌적으로는 딱 뉴스를 보는 순간, 이거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뉴스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 요 공급 확대 이슈만 보면은 또 떨어질 이슈인데 사실 주식시장 같았으면 바로 떨어졌겠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 근데 부동산 시장은 또 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또 반응이 좀 느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르겠지, 현재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부족하죠. 그리고 새 아파트로 변하면 또 기존 구축이 또 가격이 확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멸실이 상당히 나오니까.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급이 꼬여서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연도수가 아주 멀지 않잖아요, 지금. 네. 2025년인데 네. 뭐 항상 이 주택 건설 목표는 제시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항상 있기 때문에 만약 25년까지 24만 원 하면 진짜 집값 많이 떨어질 거야. 서울시 내에 짓는다면 그렇죠.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시장이 부산에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봐서는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그 되게 웃기는 거야. 집값을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한 분보다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이분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대전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수요가 부족한 거는 이제 삶의 질의 문제니까. 네, 그렇죠. 집값을 떠나서 실수요를 채워줄 정도의 공급은 필요하겠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오늘 LG와 LX 홀딩스, LG가 인적 분할을 해서 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LG 난리 났죠. 네, 오늘 상장 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둘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가 9%나 빠졌고요. LX 홀딩스도 초반에는 많이 오르다가 5%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결정한 이후에 LG 밑으로는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이 남기로 했고요. LX 홀딩스 밑으로는 LG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가 남기로 했습니다. 네, 분할 결정 후에 LG 주가는 4월에만 40% 정도 상승을 해서 거래 정지 직전이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때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야, 이거 막 이렇게 꿈꾸고 계셨던 분들 오늘 좌절스러웠겠어. 그렇죠. 뭐 리포트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분할 전에 빨리 사세요였거든요. 근데 뭐 그 리포트가 나온 후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던 분은 오늘은 조금 실망을 하셨을 텐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항상 그렇듯이 어떤 악재가 나와도 괜찮다라는 의견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의견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코스피 변동폭이 미미했고, 그리고 분할로 인한 밸류에이션 변동폭은 2.7%포인트에 그쳤다. 그래서 거래 재개에 따른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틀렸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앞으로를 네.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화학이나 전자 등의 주력 사업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의 시작이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지켜보면 아니, 되겠죠. LG 주주들 꿈꾸고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진짜 완전 속 많이 상하시겠다. 이럴 때는 벽을 보고 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기다리던 이슈가 막상 터졌을 때는 항상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그리고 그런 소식도 이따 전해드릴 텐데요. 장이 활발하니까 옛날에는 반보를 앞서야 되는데 요즘 한보를 앞서야 돼. 그렇죠. 다들 반보를 앞서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보. 좀 빠르게 해도 생각보다 빨리 와. 옛날에는 이거 뭐냐 이 돌을 따는 수리 막 이런 이 생각으로 가지면서 1년을 기다려야 돼, 2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도 나는 참을 거야 하고 들어가면 6개월 안에 터져버려. 그런 일이 굉장히 빨라졌어. 너무 빨라졌어요.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죠 옛날에 비해 시장. 예. 예,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SM 지분 인수 경쟁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SM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인수 구조를 제안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어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레이블도 운영하는 경험이 있고 여러 인기 가수도 보유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모회사가 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뭐 인수의 강점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이버도 이제 K-팝 스타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브이라이브 오랫동안 서비스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 자회사인 BNX에 4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엔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둘이 이제 SM을 지분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은 사실 기존에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반영된 느낌이 있어서 기존의 주가 상승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보도로는 어제 처음 나왔었지만 오늘 뭐 상승폭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굉장히 보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대형 이슈였는데 오늘에서 마이너스 6%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분은 겨우 이제 회복을 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IP 장사가 시작이 된 거지. 네.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BTS가 잘 되기를 우리하고 잠시 좀 비교가 되기도 했던 BTS 됐었나요? 비교가? 하셨잖아요. 나츠파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할 수는 있죠. 격차가 엄청나서 그렇지. 중간에 아미 걸어다니다가 아미한테 테러 당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 급이 안 돼. 급이 안 되죠. 급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BTS가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IP의 가치를 높여주면 이 일종의 반무형 자산이잖아. 네. 이 반무형 자산이 사업화 되는 거를 하는 애들인데 이것이 더 이거는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굉장히 가격이 들쭉날쭉으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좋아져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야. 뭐 여성 고교 얄개 뭐 이런 책들 보면 막 투표를 하면 전부 다 외국인이었어요. 여자 1위 브룩실즈, 2위 프리뷰 케이츠, 3위 뭐 소피 마르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항상 다 외국인 배우만 했었거든. 투표를 하면. 네. 그 투표에 요즘에 이제 BTS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 가치 위상이 올라가면 IP 가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잡아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워낙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사들이. 네. 네. 아주 재미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족 문제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해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올해 8인치 팹 장비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의 반영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팹 장비 투자가 30억 달러 이상은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월간 8인치 팹 생산량도 작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요. 작년엔 95만 장에서 24년까지 660만 장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락하겠네 가격. 네, 그렇죠. 지역별로는 이제 8인치 팹 생산량의 18%를 중국이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16%씩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계속 그러는데 하반기쯤 가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 반도체의 집접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300mm 웨이퍼 같은 경우 쪼개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 여의도에 쫙 깔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 감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 집접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 새끼 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이게 웨이퍼가 한두 개만 더 들어가도 한 달에 몇십 장, 아니 몇백 장, 몇천 장만 더 들어가도 공급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게 이 반도체 집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반도체화됐다라는 표현도 제가 그래서 드린 건데 집접화되니까 가격이 그냥 수직하락 하더라는 거야. 수직하락.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당 가격이 약간 제작 비용이 10% 20% 올랐다고 해도 집접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 1.5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느니까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개당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반도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증설이 한번 시작되면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반도체도 엄연히 이제 경기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또 말이 또 전망이 또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마치 상반기에만 해도 1월 달 정도만 했어도 이 8인치 팹 같은 경우에는 뭐 증설도 안 되고 누가 8인치 투자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8인치 팹 부족은 뭐 하반기 연말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몇 달 사이에 또 이렇게 전망이 조금 바뀌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실물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러니까 마진이 괜찮네. 아 그러면 이제 또 통밥을 돌릴 거 아니야. 아 여기 누구 언제 얘네 언제 할 거지 하다가 아 이렇게 한 2년만 더 팔면 큰데 막 이러면서 해 말어 막 이러는데 과거에는 했다가 다 뒤진 거죠. 네. 다 그 생각으로 했다가 뒤지니까 계속 안 하는 게 전통적으로 메모리도 투자를 그동안 꽤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밀려서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두 번째는 철강주였습니다. 어제 많이 네, 떨어졌었죠. 2% 올랐었고요.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 철강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오늘 포스코 강판이 4%, KG 동부제철이 3.5%, 포스코가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업 정도 많이 올랐고요. 또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소형 원전, SMR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전기술 등 해가지고 이런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은 현재 이마트하고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미국 스타벅스가 반반씩 갖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투자청 GIC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8천억 원 투자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 지분은 이제 기존의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지분 50% 중에 약 30%를 8천억 주고 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총 지분 가치는 대략 2.7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2019년도에 나머지 50% 지분을 가진 이마트가 지분 매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는 약 1조 원 정도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건데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뭐 대부분의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스타벅스는 뭐 사이렌 오더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거 가지고 성장세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야, 상품권 때문에 컸어. 아, 선물하기요? 그것 때문에 카카오 때문에 컸어. 네. 카카오 선물하기. 사실 그것도 그게 정말 큰 것 같은 게 저도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돈을 내고 먹어본 것보다 이때까지 받았던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기 많으시네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얻어 먹어본 것 같다. 그러네. 저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가요? 기억 안 나시죠? 나는 똑똑히 기억나네. 한 번도 못 먹어봤으니까. 제가 사실 커피를 자리에 갖다 드린 적은 많죠. 같이 그건 스타벅스 결제한 적 없지만.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었거든요. 반값, 다음에, 스타벅스 반값 커피였거든요. 싼 커피만 드렸었군요. 네. 뽀록 났다. 그렇군요. 네, 스타벅스 드시러 가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표준적이고 짙은 맛의 다크 로스팅에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리고 진하기 측면에서 괜찮긴 한데 현저하게 뛰어난 커피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맛이. 예, 근데 표준적으로 진한 맛을 내는 다크 로스팅 쪽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 그 정도쯤은. 근데 사실은 커피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바디감의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건 뭐 R 리저브 그런 데서 약간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네. 너무 오래 기다리고 너무 비싸. 많이 없죠 또 매장이. 그래서 뭐 그렇게 나는 만족스럽진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되나 했더니 바로 말씀하셨던지 상품권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있으니까 딴 걸 못 사 먹는 거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없게 그걸 만들어 써야 되고 버렸어. 또 유효기간 다가오면 또 마음 급해지잖아요. 제가 이 길 건너에 그 길거리에서 아저씨가 하는 그 로드샵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 집 커피가 이 동네에서 최고거든. 내가 먹어본 아직 다는 안 돌아봤지만, 근데 그런데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상품권을 쫙 깔아놔가지고 이게 아주 진입 장벽을 높게 해놨다. 굉장히 무섭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상품권 못 팔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다른 커피 땡땡 이런 데가 상품권을 받으면 이거 어쩌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얘는 또 이제 구축은 망구축을 해놨으니까 어딜 가든지 가까운데 서울 시내 같으면은 걸어서 300m 안에 있고 뭐 이래 버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또 다른 커피 전문점하고는 제일 큰 차이가 이 진동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그 커피 바리스타 분들이 불러주세요. 난 화나는 8번 손님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난 그거를 꼭 짜증나던데.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짜증나던데. 2층 자리에 자리를 맡아놔도 1층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다 어플을 깔죠. 음. 그리고 뭐 충전을 해놓고 그렇게? 그게 또 스타벅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 네. 근데 어쨌든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잘 짜고 비즈니스 마인드 강하고 이 표준화를 시켰다는 거, 이렇게 큰 데를 표준화 시켰다는 거는 한국의 기업들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큰데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맛을 그대로, 어떤 데는 싱거운 데가 있어. 어떤 데는 진한, 같은 매장인데 같은 브랜드인데 어떤 이 지점은 진하고 이 지점은, 물론 스타벅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조금 더 진한 거 아세요? 약간 더 진해. 저는 그 정도로 미세한 맛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탕수육이라면 맛 구분 안 하고 그냥 드시니까. 제가 놀랐어. 분명히 맛없는 탕수육 같이 먹으러 갔거든요. 맛있다는 거야. 난 난 냄새 나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놀라웠어, 진짜. 네. 맛은 저에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잘 안 치지만 요즘 골프장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18,000명이 네. 외국에 못 나가서 발이 묶였답니다. 제가 뭐 수시로 듣는 얘기가 골프 좀 언제 시작하냐, 빨리 시작해라. 여기저기서 엄청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골프장 그린피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 평일 예약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보다 오히려 평일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골프 예약 서비스 업체인 엑스골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평일 예약률이 주말을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 전체 예약률의 14.5%를 차지했거든요. 네. 토요일이 13.4%, 일요일이 13.5%입니다. 수요일이 주말보다 더 높았고요. 4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과 목요일이 19.2, 17.6을 기록했는데 토요일은 12.2, 일요일은 14.7를 기록을 했고요. 5월에도 뭐 수요일이 일요일보다 훨씬 더 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골프는 이제 주말 그린피가 약 30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주중은 10만 원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격 차이도 있고, 그리고 연차나 반차를 내고 골프를 즐기는 회원들이 요즘 많아져서 연차 부담이 없는 수요일에 특히 예약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골프존 주가를 한번 봤더니 3월 이후에만 약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이게 대중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격이 민감해졌다는 것이고, 옛날에 이거 사실 약간 고급, 돈 많이 드는 운동이라고 돼가지고 가격 저항이 없었는데 가격 저항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필 미켈슨인가가 이번에 그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다고 뜨더라고요. 네. 50세인데 아니 세상에 무슨 운동에 50세에 우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멘탈 운동이라는 그 측면에서 주식하고 비슷한 것은 있지만 주식에 별 도움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많이 뺏겨서 젊으신 분들은 골프 치는 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투자에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정도부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골프 요즘에 이 인기를 보면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스타벅스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다고 하면 이 그 여신 있죠. 그 마크 모양을 앞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거리를 다니면 약간 있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 당시에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가 바깥보다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그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뭐 된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몰아붙였던 그때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일반화가 됐잖아요. 네. 골프도 이제 최근에 20대, 30대들이 많이 뛰어들면서 약간의 사치스러운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인식이 좀 생겼다가 앞으로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정말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너무 멀어. 비싸서 그런가요? 너무 멀어요. 또
골프장 가기가. 멀어서 서울 시내에 골프장을 못 만들잖아요. 잘. 그래서 스크린 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프존이 그 틈을 타서 그렇게 성장한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실내 골프 많이 치는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해외 모델로 저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야말로 운동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골프 뭐 그만 홀이 좀 작게 있어요. 25,000원.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야 골프 치면 되죠.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그렇죠.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아닌 시간이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젊으신 분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나 70 이상 분들은 좋아요. 70 먹어서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에요. 자전거도 65세 이후부터는 좀 70세부터 꺾여요. 자전거가. 예, 그때 이제 치시면 되는 운동이죠. 자전거는 권해드립니다. 젊으신 분들한테는. 숨이 헉헉 차는. 그래서 저는 실내 사이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조만간 양평으로 오십시오. 지옥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U에서 그린 산업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030년에 탄소 감축 목표치가 40%에서 55%로 상향시키고요. 최종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에서 40%까지 상향을 시킨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적용 산업을 교통, 해운, 빌딩 등으로 확대를 하고요. 풍력 설치량도 현재 180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450기가로 확대를 하고 태양광도 현재 140기가와트인데 2030년에는 약 70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는 이제 풍력과 이제 태양광 시장이 기존 대비 3배가 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 비중도 기존의 30-40%대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제 포드가 2030년까지 거의 절반 정도인가 전기차로 하겠다고 했죠. 네. 주가 폭등했습니다. 네. 요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조용했었는데 다시 또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저거 아무리 저렇게 깔아도 전기차 깔리기 시작하면은 좀 사태 납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갔어. 예, 네. 네. 그리고 자녀 백신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해졌죠.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에서 예약이 가능해졌는데 카카오에서는 이제 셧다운 됐습니다. 원래 그 점점점 옆에 이제 자녀 백신이라고 탭을 따로 만들어놨는데 오후 1시부터 예약 시작인데 1시 55분 돼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탭을. 난리 났겠지 예, 뭐. 서버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스타벅스 상품 것처럼 선물 주고받으면 안 되나? 백신 선물 받고 싶어. 백신 선물. 가서 딱 바로 맞아. 선물 쿠폰 주고. 딱 근데 이렇게. 선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자녀 백신 맞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한 군데나 못 찾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 서치를 해봤는데 주요 도시들이 정말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바로 옆에 적십자 병원인데 적십자의 정신으로 저희부터 좀 맞춰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양평 쪽은 제가 안 찾아봤네요. 아니요, 옆에 적십자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적십자요?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네이버는 근데 반면에 셧다운이 안 됐다고 해요. 카카오로 너무나 하라고 접속이 소문이 잘 나서 그래.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카카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는 좀 떨어졌거든요. 1.4% 떨어졌는데 카카오가 4.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5%로 동결을 시켰고요. 아무도 관심 없어. 예, 1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 없어. 예. 올리면은 굉장히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관심 끌고 싶으면 오히려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시 끌고 싶으면. 네, 끌고 싶으면 아무 관심이 없죠. 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얘기를 했는데요. 4%로 전망을 했습니다. 4% 성장을 한 거는요. 11년 동안 뭐 없었거든요. 네. 11년 만에 최대 성장률이고요. 기존 2월의 전망치가 3%였는데 1%포인트나 높인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이 2.5였는데 3%로 상향을 시켰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인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 상향은 미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은 수출 실적 호조 덕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5월 20일까지 잠정치 수출 데이터 발표를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일부 업종 중에서는 뭐 세 자릿수 성장률이 나왔죠.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어도 이제 4월에 일평균 수출 성장률이 30%였고요. 5월달 잠정치도 59%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는데요. 여기는 3.5%로 전망을 했고요. 일부 의견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4% 이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만담이 좀 길었습니다. 네, 내일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